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최근 갑작스럽게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전국적으로 심각한 과수 저온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사과와 배 등 4,500헥타르에 이르는 과수가 암술이 얼어버리는 피해를 입은 겁니다. 네, 특히 개화가 빠른 뱃꽃의 피해가 커 배농가들은 망연자실한 상황입니다. 현장을 김인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 안성시 일중면의 배과수원입니다. 평년 같으면 수분 작업 준비에 여념이 없을 때지만 농가는 암술 가운데 무사한 것을 찾느라 분주합니다. 지난 주말 사이 갑자기 최저 기온이 영하 6도까지 떨어지면서 배나무가 저온 피해를 입은 겁니다. 시방을 보니까는 뜨거운 물에 삶았다가 놓은 것처럼 허물이 벗고 그래가지고 제 예상으로는 1,000개에 하나 달까 말까, 달려도 상품성이 없는 기형과가 달릴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30년 농사 지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이번 냉해는 지난 5일과 6일 찾아온 이상저온으로 발생했습니다. 5, 6일 사이 경기 안성의 최저 기온은 영하 5.2도, 전남 나주는 영하 4도, 경북 청송은 영하 6.5도, 경남 거창은 영하 5.7도를 기록했습니다. 뱃꽃이 견딜 수 있는 한계 온도인 영하 1.7도를 한참 밑도는 이상저온이 찾아온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남 1,519헥타르, 경기 1,052헥타르, 경북 791헥타르, 경남 736헥타르 등 7일 기준 4,387헥타르의 농작물이 저온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개화 시기가 빨라진 배에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저온 피해를 입은 배는 암술이 얼어 죽은 탓에 착과를 못하거나 열매를 맺더라도 기형과가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저온 피해를 입은 과수 농가들의 경영비 부담은 대폭 증가할 전망입니다. 착과량이 줄더라도 내년 농사를 위해 평년처럼 과원 관리를 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배가 안 달려도 손에 농약을 또 안 줄 수 없으니까 농약 줘야지, 풀 깎아야지, 할 건 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손해. 그래서 이제 한번 이렇게 되면은 후유증이 심하죠. 농식품부는 과수 열매 속기 작업이 끝나는 5월 초까지 지자체별로 피해 면적 정밀 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아울러 조사 결과를 토대로 5월까지 재해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농협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8일 경기 안성시 일중농협을 찾아 안성 지역 피해 현황을 살펴보고 안성과 평택의 배농가를 방문해 피해 복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가 영양제 공급을 빨리 해서 피해 금액을 최소화시키고 또 피해 농가를 또 한 분이라도 더 이렇게 좀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진행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면서 이 자리에 이렇게 왔습니다. 농협은 농협 케미컬을 통해 착과 영양제를 50% 할인 공급하고 피해 복구 예산의 30%를 선지급하는 한편 피해 규모에 따라 무이자 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꽃 쏟기와 열매 쏟기 영농지도 추가 수분 작업 지원 등을 벌일 방침입니다. 정밀 조사가 끝나면 피해 면적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자칫하다간 올해 과수 산업이 치명타를 입을 수도 있는 만큼 정부의 후속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네, 이처럼 과수 농가의 저온 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외래 병해충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산 수분용 꽃가루에서 과수의 치명적인 화상병 원인균이 검출돼 농가들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손현진 기자입니다. 외국에서 수입된 수분용 꽃가루에서 과수 화상병이 검출돼 검역당국이 긴급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최근 미국산 수분용 사과 꽃가루에서 과수 화상병이 검출돼 미국 등 과수 화상병 분포 지역의 수분용 꽃가루에 대해 수입 금지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입 금지 조치 대상국은 미국과 캐나다 등 과수 화상병이 분포한 56개국입니다. 이곳에서 생산된 사과와 배, 복숭아 등 기주식물의 수분용 꽃가루 수입이 금지됩니다. 지난 1일 검역본부는 미국산 수분용 꽃가루 검역 과정에서 과수 화상병 원인균을 검출해 폐기했습니다. 올해 중국과 미국에서 수입한 수분용 사과 꽃가루는 총 10건으로 양성 확인이 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우리나라의 수분용 꽃가루 수입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올해 1에서 2월 중국에서 수입한 배 꽃가루는 1,720kg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 이상 급증했습니다. 사과 꽃가루 수입량은 310kg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늘었습니다. 이와 함께 검역본부는 수입 식물과 해외 여행객이 늘어 외래 병해충 유입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수입 식물 검역은 467만 6천 건, 해외 여행객은 9,355만 명으로 2010년에 비해 각각 1.3배, 2.2배 늘었습니다. 검역본부는 외래 병해충 유입을 막기 위해 수입 꽃가루의 정밀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불법 유통 및 판매를 엄격히 단속할 계획입니다. 유통 중인 꽃가루의 원산지가 이렇게 불분명하거나 좀 불법 수입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저희 검역본부로 신고해 주도록 그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정부는 또 정상적인 식물 검역을 거치지 않았거나 원산지가 불확실한 수입 꽃가루는 사용하지 않도록 과수 재배 농가에 당부했습니다. MBS 뉴스 손현진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유가공업계와 낙농업계의 고충이 커지고 있습니다. 계약이 연기되고 심지어 온라인 계약까지 시행되면서 학교 급식용으로 공급되던 우유의 판로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멸균 가공류, 분유 형태로 원유 재고를 철회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어 정부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길수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온라인 계약이 발표된 후 낙농업계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3월에 이어 4월에도 학교 급식을 기약할 수 없게 되면서 유가공업체의 급식우유 공급 차질이 낙농업계로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낙농진흥회에 따르면 학교 급식으로 공급되는 원유는 2018년 기준 11만 3천 톤으로 흰우유 소비량의 8.2%, 전체 원유 생산량의 5.5%를 차지했고 이 중 3월 한 달 급식으로 소비되는 물량은 6천 톤에서 7천 톤 사이입니다. 유업계에선 학교 급식 중단으로 올 3월에만 약 150억 원의 판매 기회를 잃은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유업계 관계자들은 멸균 가공류 등 보관 기간이 긴 제품을 생산하고 원유를 건조해 분유 형태로 만들어 대응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FTA로 수입산 원유와 가격 경쟁이 되지 않고 재고 처리는 한계가 있어 급식 중단이 오래될수록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유업계가 잉여유 처리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 정부가 재고량을 이유로 원유 생산량을 인위적으로 줄이게 해 그 피해는 낙농업계로 이어지게 됩니다. 낙농업계는 이 같은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 정부의 원유 수매 등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업체들이 어려워지면 그 압박이 이제 농가한테 뭐 생산 감축이라든지 이런 걸로 전가가 될까 봐 저희가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 상태죠. 학교 급식 원유를 정부가 좀 수매해서 이제 식품업체 판매한다든지 해서 좀 정부가 좀 개입을 해달라 이렇게 저희가 요청을 좀 하고 있고요. 이 밖에 낙농업계는 긴급 시설자금 지원, 육아공장의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유예 등을 요구했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코로나19 여파에 갈 곳 잃은 급식용 우유에 대한 유가공업계와 낙농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S 뉴스 김길수입니다.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긴급 재난지원금의 지급 범위를 두고 정치권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초 소득 하위 70% 이내로 규정했던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지원 금액도 늘리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청와대에서도 지급 범위 확대를 시사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강창호 기자입니다. 청와대가 최근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 확대에 대해 여지를 열어두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여야가 지원금 지급 범위를 국민의 70%에서 100%로 확대해야 한다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향후 해당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최근 재난지원금이 하루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경안을 제출하겠다며 향후 국회의 심의 과정에서 여야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단 소득 하위 70% 가구 지급이라는 기존 결정을 따르겠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전 국민 지급으로 의견이 모이면 수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겁니다. 청와대의 기류 변화는 70% 지급안에 대한 반대 여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코로나19가 가져올 경제 충격이 예상을 뛰어넘으리라는 관측이 이어지면서 정부의 대책도 더 과감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전 국민 대상 지급을 염두에 두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습니다.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재정이 걸림돌입니다. 기존 정부안대로라면 필요한 예산은 9조 1천억 원. 이 돈만 마련하려 해도 적자 국채를 검토해야 하는데 민주당 제안대로 모든 가구에 지급하려면 이보다 4조 원 이상 더 필요합니다. 게다가 미래통합당의 주장대로 가구가 아니라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할 경우 25조 원가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난달 70% 지급안을 결정할 때에도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정부 측에서는 재정 안정성을 이유로 강력히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청와대는 정치권의 요구를 반영해 전 국민 지급을 검토하면서도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최근 오마이뉴스 의뢰로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6명은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얼마 전 정부가 딸기 선박 수출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물류비 예산을 확대해서 지원한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정부가 이번에는 버섯과 화훼류에도 수출 물류비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남수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선 농산물에 대한 항공 선박 운임이 상승하고 코로나19로 수출길이 막히자 농가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주요 농식품 수출 품목에 대한 물류비를 오는 5월까지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기본 물류비는 표준 물류비의 7%로 지원하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딸기의 경우 항공운임 지원 단가를 킬로그램당 기존 477원에서 1212원으로 올렸습니다. 또 선박 운임에 대해서도 킬로그램당 160원의 물류비를 추가로 확대했습니다. 버섯과 화훼류에 대해서도 수출 물류비를 더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유럽 국가로 항공 수출 물량이 많은 신선 버섯에 대해서는 7%의 항공 물류비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화훼류는 선박 수출 물량의 7%의 물류비가 추가 지원돼 총 14%의 물류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정부는 이외의 기타 수출 품목에 대해서도 선박 운임 평균 상승액인 킬로그램당 9원의 물류비를 추가 지원해 선박 수출을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수출을 먼저 못하게 되면 수출 물량이 국내로 또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내수 가격이 폭락한다든지 농가들 입장에서는 제값을 못 받기 때문에 물류비를 지원을 해서 수출하게 됨으로써 국내 가격도 유지되고 기존에 있던 수출 선도 계속 유지됨으로써 앞으로도 수출할 수 있는 여건을. 한편 정부는 올해부터 화물차 안전 운임제 시행에 따라 국내 운송비가 오른 딸기와 버섯에는 킬로그램당 20원을, 기타 품목에 대해서는 킬로그램당 13원의 운임 상승액을 일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S 뉴스 남수지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전라남도는 농기계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올해 신규 사업으로 55억 원을 투입해 고령농과 여성농민 등을 대상으로 여성 친화형 소형 전기 운반차 1000대를 보급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도는 농가 구입 부담 완화를 위해 우선 농협과 협력해 대당 단가 550만 원 기준 70%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보급 기종은 돈에서 생산된 제품 위주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농기계 성능과 안전성 검정 등을 마친 기종으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경북 부간동 농협이 마 고구마 생산 농가의 판로 확보와 소득 증대를 위해 이츠마 마 곡물 쉐이크와 이츠마 군고구마 쉐이크 등 간편식을 개발해 본격 판매에 나섰습니다. 이들 제품은 조합원 또는 인근 농협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수매해 가공 생산한 상품으로 농협은 제품 출시를 기념해 오는 16일에서 19일 전국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특판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권영구 조합장은 다양한 가공품 개발과 판로 개척 등을 통해 조합원들이 안심하고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충청남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농작업 지원단에 한시적으로 마스크 및 체온계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도는 농작업 지원단 중 대규모 인력이 농가에 투입되는 전문 지원단엔 마스크 구입비를 지원하고 농촌인력지원센터에는 필요 농가에 체온계를 임대해 줄 수 있도록 체온계 구입비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도 관계자는 인력 수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안전용품을 지원하는 등 예방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현재 도내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 대비 10.2% 증가한 6억 3,800만 톤으로 올봄 모내기 등을 위한 농업용수 공급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에 도는 저수율이 급격히 감소하는 영농기에 대비해 시군 및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농업용 관정과 양수 장비를 사전 점검하고 용 배수로 퇴적물 및 수초 제거 등의 정비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 관계자는 혹시 모를 가뭄에 대비해 가뭄 대책 사업을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업에 관한 어려운 용어나 개념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플러스 농업백과 시간입니다. 최근 생명공학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달하면서 전통 육종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식량 작물 개발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그중 최근에 가장 각광받고 있는 게 유전자 교정 작물인데요. GM 작물의 안전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로 주목받으면서 우리나라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유전자 교정 작물 연구 개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오늘 플러스 농업백과에서는 유전자 교정 작물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유전자 교정 작물은 말 그대로 유전자를 교정해서 작물의 특정 형질을 없애거나 발현시켜 만든 작물을 말합니다. 작물이 본래 갖고 있던 불리한 유전자의 요소를 없애는 방식으로 개량을 하는 거죠. 그럼 유전자를 어떻게 없앤다는 걸까요? 유전자의 염기 서열을 정확하게 잘라내는 유전자 가위를 이용합니다. 크리스퍼-카스9로 유명한 유전자 가위는 특정 염기 서열을 가위처럼 자를 수 있는 단백질 효소입니다. 표적이 되는 유전자를 정확하게 찾아가는 길잡이인 RNA 가이드 분자와 거기에서 유전자를 자르는 절단 효소 카스9 분자를 결합해서 세포에 넣어주면 표적이 된 유전자의 기능을 없앨 수 있는 거죠. 인위적으로 만든다는 점에선 유전자 변형 작물 GMO와 같지만 유전자 변형 작물과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유전자 변형 작물 GMO는 작물 안에 새로운 유전자를 삽입해서 기존에 없던 성질을 갖도록 만드는 거라면 유전자 교정 작물은 작물의 자체 DNA 안에서 특정 염기나 유전자만 선택적으로 잘라내거나 바꿔준 것으로 외래 유전 물질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GMO와 크게 구분이 됩니다. GMO를 두고 일었었던 위해성과 안전성 논란을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유전자 교정 작물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는 국가마다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본과 미국 등 일부 국가는 이미 제도적으로 유전자 교정 작물을 GMO와 구분하고 있죠. 외래 유전 물질이 들어가지 않으면 GMO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반면 유럽연합은 2018년 유럽사법재판소가 유전자 교정 작물이 GMO와 같은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판결을 내린 이후 그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유전자 교정 작물을 어떻게 분류할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데요. 유전자 교정 작물의 상용화를 위해선 GMO로 분류하는 현행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지만 신중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GMO와 마찬가지로 인위적인 조작이 가해져서 만들어진 작물이라면 소비자의 알 권리를 최우선으로 삼고 이를 다뤄야 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아직 국내에서 유전자 교정 작물을 바라보는 시각이 나눠진 가운데 유전자 교정 기술을 이용한 작물 개발이 국내에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 주관으로 산학연이 공동 참여하는 신육종 기술 실용화 사업단이 올해부터 2026년까지 7년간 유전자 교정 작물 연구 개발에 나선 건데요. 유전자 교정 작물 연구가 국가 단위에서 시행되는 건 이번이 처음인 만큼 어떤 작물이 개발되고 상용화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플러스 농업백과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